안녕하십니까. 강요한TV의 강요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현실 정치에서 세력관계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한동훈 압승의 의미는 이 국민의힘 자체의 변화,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결국 이 변화를 통해서 재집권이라는 당원들의 명령인 거죠.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후보가 한동훈 후보였지 않았나. 그 평가가 전당대회에서 압승, 투표의 압승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였습니다. 변화를 이거를 반드시 해라 라는 명령.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국민의힘은 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삼성 신경영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봤습니다. 삼성 신경영에서 배워서 국힘 신경영으로 이루어봐 라는 당원의 국민의 명령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나씩 제가 삼성 신경영을 담당자로서 4년간 제1기획에서 있을 때 그 경험의 바탕에서 이 국민의힘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강연을 했었지만 삼성신경영은 10가지 정도의 10계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의 바탕에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의 상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평가의 기본 틀,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고, 네 번째는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다섯 번째 파격적인 인사혁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현장의 중요성,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식 경영의 서막이 열렸다는 것, 여덟 번째는 창의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 효시가 되었던 신경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관리의 삼성으로 알려진 삼성이 이제는 조직에서 개인에까지도 관리 중요성이 신경영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열 번째는 사회 공헌의 중요성,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신경영 주요 사례를 펼치면서 삼성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넘버원의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10계명 속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구체적인 제가 아이디어까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 그리고 팁, 이 정도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삼성신경영에 바탕한 또는 전체적인 민간사에 대해서의 개혁,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치가, 또 국민의힘 또는 보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제가 수시로 디테일하게 재미있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요한TV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 그리고 경험과 사실에 바탕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변화의 상징으로서 칠사제, 그러니까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하는 제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해서 근무 스타일이 변화되고, 그리고 영업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개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4시에 끝나면 하루가 굉장히 길거든요. 4시부터 잠잘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근무자들에게 굉장히 고민이었죠. 그래서 야간대학교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 동호회 활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칠사제, 뭔가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이 칠사제 같은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한동훈 지도부에 확실한 색깔을 보일 수 있는 변화 상징을 만드는 거. 한동훈의 변화는 이거다. 한동훈의 개혁은 이거다. 라는 걸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천낙당사처럼 당의 변화에서 리더의 변화, 그리고 당원의 변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이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이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삼성은 신경영에서 과거의 AS 센터, 삼성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 AS 삼성에서 혁신 제품, 프로덕트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세계 넘버원 제품을 만드는 삼성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라는 것, 이 목표가 신경영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카피도 나왔죠. 세계 1등 제품을 5개 만들고 10개 만들고
이런 노력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재집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집권을 위해서 전략과제가 뭔지 분명한 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국민의힘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갤럽이나 리얼미터지 여론조사에 보면 들쭉날쭉한데요. 대통령님 같은 경우도 30% 초반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다. 대통령의 성공이 재집권으로 간다. 당의 성공이 대통령을 더 일하기 좋게 만든다. 이러이러한 연관관계 속에서 4.4의 전술, 예를 들자면 당이 40%, 대통령 40%의 지지, 그리고 이거를 최소한 2년까지는 끌고 간다. 이런 4.4의 전술, 예를 들었습니까? 또는 취약층을 좀 공략을 하자, 제대로. 예를 들자면 20, 30대 당원, 수도권 당원, 배가운동, 이런 목표를 분명한 우리 지도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신경에서는 평가의 기본틀을 확실히 바꿨습니다.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과거의 매출 중심에서 손익 또는 수익성 평가로 전환시켰죠. 회사, 사업부, 부서, 개인 평가까지 이렇게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바꿨습니다. 이 평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지금 상황에서의 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뭘까요? 변화입니다. 얼마만큼 변화를 했는가를 척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앙당 지도부와 당협 평가 시스템을 질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바꾼다든가, 2년도 채 안 남았죠. 공정한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을 공론화시킨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조직 내 소통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부서 칸막이는 없었죠. 그리고 제작과 광고 영업 기획, 좀 앙금이 있는데 부서 간의 앙금을 풀어가는 작업들, 커뮤니케이션 하는 작업들이 중요한 과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베이직, 프리도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것, 상사 평가제 같은 것들도 일부 도입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의 소통을 위한 최고의 컨텐츠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많았고요. 또 6탄전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고의 미디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라는 컨텐츠와 사람의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선 정말 대파 없어져야 돼요. 전륜이라고 하죠. 전륜. 또 친윤, 반윤, 친한, 반한 이런 거 진짜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네거티브 캠페인이 자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서로 간에 이전 투구가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거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지티브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생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건전한 유튜브용이 필요합니다. 유튜버들뿐만이 아니라 당원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의사개진하고 건전하게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정무와 이 홍보는 함께 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정책 따로 또 정부 따로, 홍보는 또 뒷전에 그림 그리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애당초부터 정책 홍보가 삼박자로 어울려야 된다. 조직 내에서 소통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파격적인 인사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대를 유심히 보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부제 실시됐고요. 완전 연봉제가 실시돼서 차장이 상급자인 부장보다도 월급이 더 많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성전담팀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조직 문화도 그렇고 전체적인 규율도 그렇고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말을 했지만 수평적 당정 관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당원 중심의 당 문화 운동. 민주당 지지하는 그 유튜브를 좀 보면은 이 당원 중심이란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김어준, 또 유시민 계속해서 당원 중심.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하고 전파를 하면서 개딸들이 되는 거예요. 교육과 학습과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흙 속의 진주를 찾아라 공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천될 때만 이게 아니라 상시 인재 발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재가 커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표될 수 있는 토론 배틀 같은 것들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원 중심으로 파격적으로 변화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이런 것이 제도화가 됐었어요.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현장이 좀 더 살아 숨쉬고 또 활력이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월 1, 2회 지역 현장에서 지도부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도당행의 강당, 교육장 그냥 비워두지 말고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꼭 여의도에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각 시도당의 여의도 연구원.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대전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의리연, 은흥정이라고 대전의 중심, 구도심, 성심당에 있는 곳, 그 옆에 어차피 당사가 또 그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흥정이 리버럴 자유의죠. 그리고 연구원. 그래서 은흥정이 리버럴 연구원 이런 거 만들자. 선배 정치인들과 후배 정치인들이 함께 이런 거를 만나서 소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7번째는 지식경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기록 문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보수담론. 왜 나는 보수인가? 보수는 무엇인가? 이런 10계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거 있잖아요. 외교, 경제, 국방, 사회, 문화, 교육 관련돼서 보수담론 10계명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밀실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공개할 거는 공개하고 기록할 거는 기록하는 그런 문화. 그다음에 당 사이트 들어가니까 야 정말 재밌는 거 많더라. 일반 당원들이 아이디어로 만든 이야기 영상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8번째는 이제 창의력 중시, 크리에이티브 중시 경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하죠. 그러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고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사라질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에 급속도로 넓혀가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신사고 여행을 2박 3일 동안 다녀오고요. 21세기 디자인 그룹, 청년 중역회의처럼 젊은 친구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20, 30대가 적극 참여하는 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국힘 쇼츠 캠페인이라든가 청년 최고회의, 2030 디자인 그룹 에서 20대 또는 30대가 함께하는 회의체라든가 또는 2030년의 미래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청년 문제 이런 걸 포함한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는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리의 삼성이 이제는 조직에서 개인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타임 리포트라든가 개인의 시간 관리를 철저히 마찬가지로 정말 당원이 중요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200만 당원까지 목표하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 200만, 300만 당원에 확보해 가는 것. 물론 양적인 확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진성, 제대로 된 또 젊고 그런 당원들이 200만, 300만이 되는 목표하에 관리도 하고 이탈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고 당협은 이제 당원 관리에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문자도 거의 안 오고 강원 가입했는데 생일날 어떻게 연락도 없냐, 문자도 없냐 이런 거 문자, SNS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당협에서는 당원들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참 민주당 들여다보면은 이게 참 부러워요. 유튜브 전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15만, 20만 명이 동시 시청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한 편 찍으면 2시간짜리 그 프로그램이 100만 명 이상, 150만 명이 조회를 합니다. 이러니 거기서 교육과 토론과 참여가 되는 이런 거 되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번째는 사회공헌의 중요성. 사실 좀 삼성하면 얄미운 삼성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배려하는 삼성 전환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회공헌이 당시에 5 정도의 배점으로 사업부 평가에 들어갔었습니다.
사회공헌팀이라는 팀 자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우리도 이런 속에서 월 1회 사회공헌의 날을 좀 운영한다든가 사회공헌 관련된 다양한 채널을 좀 확보하고 중앙 당내 사회공헌팀을 신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0가지 삼성 10계명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변화의 상징부터 시작해서 사회공헌의 중요성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의 사례와 함께 국민의힘의 변화 검토 사항으로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돌아보고 보수 정치의 문제점도 회고해보고 또 삼성 10계명에 맞춰서 제안을 드리는 바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동훈 이제 당대표님이죠. 대단히 그 승리가 함축하는 의미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화입니다.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재집권하자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긴 그 한 표 한 표였습니다. 반드시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의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보수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신경영 담당자로서 삼성 신경영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 바탕하여 국민의힘의 지금 여러 가지 장면 과제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되시거나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환TV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